네, 오늘은 노은지 강병규 기자와 더불어서 구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우 최은희 씨, 향년 92세로 별세했습니다. 많은 분들 놀라셨죠. 그러니까 배우 최은희 씨 하면 신상호 감독 얘기도 있고요. 저희가 짚어야 할 참 얘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최은희 씨가 불과 5년 전만 해도요, 내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본인의 목소리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곡절을 많이 겪었지만은 그때마다 용케 그래도 슬기롭게 이렇게 다시 나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가 뭔지 나머지 생을 좀 아름답게 여배우답게 원로 여배우 최은희답게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하느냐 그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5년 전의 모습인데 채널A와 인터뷰를 했을 때의 모습인데 저 때만 해도 굉장히 좀 건강해 보였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지병을 좀 앓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이제 별세하기 직전까지도 기억력은 또렷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빈소를 지키고 있는 최은희 씨의 아들 목소리 준비했거든요.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제 신장이 좀 안 좋으셔서 이제 신장 투석을 일주일에 3번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허리 디스크에 대한 후유증으로 이제 걷는 게 불편하셔서 휠체어 타셨죠. 한 1년 전서부터 이제 급속도로 나이가 이제 90이 넘어가시다 보니까 기력이 떨어지시면서 이제 많이 힘들어하셨죠. 저는 어머니 가시는데 너무 불효를 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못 봐서 행사 핑계로 그냥 시간 내서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그냥 행사 핑계로 저는 못 가본 게 지금 이제 많이 가슴이 아프네요. 네, 최은희 씨의 아들 목소리 들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죠. 김도향 씨가 부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들려드리고 있는 이유가 있죠, 강 기자? 네, 최은희 씨가 자신의 장례식장에서 틀어달라고 부탁한 노래이기도 한데요. 예. 이제 본인이 이제 신상욱 감독과 이제 일을 할 때 개런티를 한 푼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풍족하게 쓴 적도 없었고 또 결혼할 때 변변한 폐물도 하나 받지 못했다라고 추억을 하면서 그 시절을 추억을 하면서 이 노래를 꼽은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한편 방금 인터뷰 보셨듯이 이제 신정균 씨, 그러니까 아들도 역시 영화 감독이 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아들이 그러니까 입양한 아들이었습니다. 네, 자녀가 없어서 두 아들을 입양을 했는데 이 두 아들이 이제 부부가 납북된 이후에 그 신문을 보고서 자신이 양아들인 걸 뒤늦게 알 정도로 상당히 지극정성으로 키웠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최은희 씨 얘기 차근차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6년생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났는데요. 정말 우리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여배우다. 그렇게 표현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죠, 노 기자? 네, 그렇죠. 이제 지금도 이제 최고의 여배우들을 트로이카다 이렇게 부르는데 5, 60년대 원조 트로이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최은희 선생님인데요. 김지미, 엄혜랑 씨와 함께 원조 트로이카로 불렸었고요. 한국에서는 3번째로 여성 감독으로서 작품을 직접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라는 대표작이 있고 벙어리 삼룡이 지옥화 같은 130여 편의 작품에 출연할 정도로 원로 여배우로서 지금 최근까지도 정정하게 그 활동을 해왔던 그런 여배우입니다. 네, 짧게 고 부원장께 좀 질문 하나 드리고요. 그러니까 부원장께서는 이제 탈북하시기 전에 이 최은희 씨 영화를 실제로 그러니까 북한에 계실 때 이 최은희 씨 영화를 직접 북한에서 보신 적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사랑 내 사랑 같은 거 아주 걸작이 하나 나왔는데 춘향전을 이제 약간 좀 현대화한 건데 그 영화에서 처음으로 이제 남녀가 뽀뽀하는 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 평양 사람들 아연 실색을 하죠. 그 전에는 그런 장면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불가사리 또 모스크바 축제에 가서 상을 받은 소금 해서 한 17편의 영화를 보는데 북한 사람들이 그 영화를 다 봤고 김정일이가 신상옥 씨와 최은희 씨를 위해서 신필름이라고 하는 영화 촬영소까지 만들어서 주고 배우들까지 뽑아서 넣어주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최은희, 엄앵란, 김지미, 원조 트로이카로 불리죠. 그분 중에 한 분, 엄앵란 씨가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잠깐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다. 예. 글쎄요, 최은희 씨가 별세했다라는 뉴스를 접하시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겠지만 특히 엄앵란 씨께서 정말 많이 놀라시고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딱 뉴스 접하고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유, 진짜요. 예. 모두 만나면 이별이라는 거 꼭 붙어 있는 건데, 그래도 그 정이라는 거는 한강변에서 촬영을 하셨는데, 거기 이제 우리 엄마도 영화 배우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도시락을 가져갔는데, 어머,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어떤 소녀인 줄 알았어. 그렇게 이쁜 여자, 그렇게 정말 착실하고 이렇게 대사를 하는데도 막 사람 같지가 않고 인형 같아. 인형 그래서 같았다. 그때서부터 내가 아주 절대적인 최은희 씨 팬이었었죠. 지금 선생님 목소리에도 글쎄요, 슬픔이 정말 묻어납니다. 아유,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예. 최은희 선생님을 보고서는 나도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배우가 되려고 상당히 이렇게 신경 썼어요. 그러더니 진짜 뱀의 소원이 이루어지네. 그랬는데 그 영화에 데뷔했을 적에도 이렇게 로맨스 빠빠라는 영화에서 하고요. 또 예. 사랑방 손님 그거 하고 동심초 이렇게 영화를 3개를 저는 했어요. 예. 그런데도 그 연기하는 걸 또박또박 나는 맹태이니까 뭘 알아요? 제 대사 어디서 끊어라 어떻게 해라 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선생님, 최근에요, 최은희 씨를 직접 뵌 적이 언제셨습니까? 가장 최근에 보신 게요? 고등학교 2학년 최근에? 네, 가장 최근에. 최근에는 못 뵀어요. 배워간다, 배워간다, 이제 간다, 그러는데 그냥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내가 더 가슴이 아프고 죄진 것 같아요. 빈소에 다녀오셨죠, 선생님? 이제 내일 우리 영감하고 가야지 뭐.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일전에 연락드렸던 그 강병규 기자인데요. 예. 그 최은희 선생님이 신성애 선생의 그 예명도 좀 지어줄 정도로 상당히 각별하다 이런 에피소드가 들려왔는데 그렇죠. 신성애 선생은 좀 어떻게 좀 반응을 하셨는지 사실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신성희 씨가 영화 배우 된 거는 신필님, 신상옥 씨가 만들어줬어요. 예. 2,000명 신인을 뽑는데 지각을 해갖고 그날 따라서 비가 오는데 이제 지각을 해서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비를 맞고 지붕 밑에 가서 서 있는데 야 너 이리 와봐 이래가지고 예. 데리고 사무실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딱 시험서를 보게 했어요. 네.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얘는 괜찮다. 그러니까는 이름을 신상옥이니까 신자 네. 별성자 예. 별 중에 1등이다. 그렇게 이름을 짓고선 신필겸에서 키워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신성일이 씨가 존재할 수가 있었어요. 예. 네. 그렇군요. 이제 모두들 이제 고인의 삶을 좀 영화 같은, 그러니까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보기에는 참 인내심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인내로 일생을 끝낸 것 같아. 인내. 뭐든지 참아가지고. 아유, 난 정말 그 두 분은 존경해요. 그런데 내가 그 존경을 이렇게 갚지를 못해가지고 가슴이 아파요. 지금도. 예. 선생님, 최은희 선생님을 통해서 영화배우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먹으셨고,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받으셨다라고 하는데, 좀 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하나 정도 더 있으신가요? 에피소드는 가면 귀여워하고, 가면 옆에 앉혀놓고 먹을 거 있으면 불러라 그러고, 미국에서 독립 기념일이
100주년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최은희 선생님하고 저하고 뽑혀서 거기 미국을 갔죠. 예. 그래서 행사가 끝난 다음에 야 앵나는 예. 그래서 얼마나 슬픈 날이겠어요. 그래서 그러게요. 우리가 좀 예. 웃겨드리자 막 그러고선 막 꽃다발을 또 뭐 가다가 뭐 꽃 장미 농장이 있어서 장미를 백송이를 탁 해서 우리 뒤에 앉았는데 거기 가슴에 탁 안겨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는 해를 이렇게 보고 말 없이 이렇게 가시더라고. 그렇군요. 털렁털렁하고 이렇게 예. 차에 실려서 같이 타고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 한 달 동안 좋은 데는 다 구경하고요. 예. 그러고서는 선생님, 예. 네, 뭐, 정말 뭐, 밤을 새워서 아마 말씀을 하셔도 아마 오늘 못 다 말씀을 하실 겁니다. 워낙 뭐,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뭐, 하늘나라에서 이제 편하게 잠들어 계실 고 최은희 씨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남겨주시죠. 그리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 최은희 선생님, 이 세상에서 원 풀과 한 풀어서 못하신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서는 마음껏 영화 촬영소도 짓고 학교도 짓고 그냥 뭐 촬영도 하고 뭐 다 하세요. 다 될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예. 최은희 선생님은 죄진 게 없으니까. 아주 진실된 사람으로 살고 올라가셨으니까요. 우리 기도할 때 다 하고 그럴게요. 가슴 이렇게 목소리가 자꾸만 바뀌어서 말을 못하겠어요. 네, 예, 이해합니다. 예. 네. 오늘 뭐, 많이 힘드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까지 응해주셔서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이, 말씀. 좀 잘해야 되는데 왜 내가 말 잘하는 어맹나니까 왜 이렇게 목이면서 이러는지 모르겠어.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건강하시고요. 네. 자, 뭐, 엄앵란 씨와의 인터뷰 들으셨습니다. 뭐, 굉장히 슬픔에 잠겨 있는 목소리였죠. 자, 그런데 이제 최은희 씨 얘기는 정말 뭐, 풀어도 할 얘기가 끝이 없을 것 같은데, 북한에 의해서 뭐, 납치됐다는 그 일은 최은희 씨를 설명하는데 빠질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강 기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은희 씨의 생전 인터뷰에서도 이런 상황이 아주 잘 드러나는데요. 예, 영상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때 내 자신은 내 정신이 없었죠. 예? 하여간 부으로 끌려간 데는 그 자체가 나는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식사도 못하고 매일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은 또 주사 놔가지고 잠재우고 이랬었어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북에 이제 도착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걸어오면서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내가 김정일입니다. 이러고 큰 소리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김정일이고 뭐고 내가 알게 뭐야. 그러고 그냥 얼마나 그냥 속이 이런 게 그냥 힘이 흘러오는지요.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오면 근데 악수를 하자고 이제 내밀렀는데 내가 그 상황에서 악수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우물우물하고 있었더니 그냥 껄껄거리고 웃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 최은희 씨는 1978년도에 홍콩에서 이제 납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본장님께서 북한에 계실 때 최은희 씨가 납치가 돼서 북한에 왔는데 납치된 배우라는 사실을 북한에 계실 때 알고 계셨습니까? 초기에 사랑 내 사랑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강연들을 하면서 무슨 소리라는 거면 한국의 최대의 배우가 장군님의 인품에 매료가 돼서 우리 조선에 찾아왔다. 영화 예술로서 보답을 하겠다 그래서 만든 영화가 이런 영화들이다. 그렇게 선전을 해서 처음에는 남조선의 굉장한 배우들이 흠모해서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영화를 봤고요. 그런데 이제 외교부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게 82년 3년도부터 그게 최은희가 대외연락부 부부장의 지도하는 팀에 의해서 납치가 돼서 와서 영화를 만들고 있다. 그거는 후에 외교부나 통전부나 당 같은 부서들 여러 부서들에서만 알고 있었고 그 후에 많은 다시
탈출을 한 다음에 그것이 소식들이 많이 좀 퍼졌죠. 근데 그랬군요. 80년대까지는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최은희 씨가 납치가 돼서 북한에 왔을 때 김정일이 직접 나가서 최은희 씨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은희 씨가요, 그때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남포항까지 이렇게 마중을 나왔거든요. 이북의 영화계를 좀 활성화시키고 또 영화를 잘 만들어서 외국에 내보내고 최 선생 날 좀 보시라요. 나 이거 난쟁이 똥자루 같지 않습니까? 공포에 질려서 그냥 이러고 이제 들어가니까 그 분위기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은희 씨가 납치돼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김정일이 불러서 갔더니 김정일이 최은희 씨에게 한 말, 난쟁이 똥자루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그렇죠. 뭐 한국에 오니까 그 소리,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저 소리를 몰랐었고요. 네. 한국에 와서 저 소리를 이제 들었는데 정말 북한에 왔을 때 정말 북한을 한번 휘저은 그런 신상옥 최은희 부부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었는데 전혀 이제까지 북한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류의 영화를 보이고, 그리고 뭐 영화 내용도 어떤 지금 말하면 괴물같이 철을 자꾸 먹어서 커지다가 이제 난공불락이 요새로 된다는 거, 남녀가 뭐 키스하는 영화 같은 거는 북한에서 보지 못했던 것을 그러니까요. 최은희 신상옥 부부가 와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했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난쟁이 똥자루 같지 않습니까? 김정일의 말을 듣고 최은희 씨가 웃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최은희 씨의 남편 신상옥 감독 6개월 후에 똑같이 홍콩에서 또 납치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씨가 납북이 된 이후에 좀 찾아 나서는 바람에 신상옥 감독도 똑같이 납북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이 부부의 스토리가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최은희 씨가 당시의 상황을 직접 설명해 준 게 있는데 그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김정일이가 나 붙잡혀 간 다음에 또 6개월 후에 신상옥 감독을 붙잡아 왔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두 사람을 붙잡아온 걸 갖다 감쪽같이 속이고 5년간 지냈어요. 5년 만에 이제 갑자기 뭐 파티를 한다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여기 앉았는데 저쪽에 최선생 누가 오나 보라고 그래. 그래서 가면서 보니까 신감독이더라고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회색 양복에다가 머리는 역시 제자서 돼가지고 이러고 이제 끌려서 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1978년도에 최은희 신상옥 감독이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사람이 북한 내에서 만나게 된 게 78년에서 5년이 지난 1983년이었다는 거예요. 이 5년이라는 시간이 매우 궁금하거든요, 부원장님. 그러니까 최은희 씨는 일단 들어가서 김정일이 만나서 어떤 좀 누그러뜨려서 그래서 좀 마음을 풀어주고 영화를 만들라 뭐 이런 건데 신상옥 씨는 들어가서 5년 동안 감옥에 있었거든요. 감옥에 있었어요? 수용소에 있어서 만날까지 일종의 그 초대서라고 북한 말로 표현하는데 보위부 안가 같은데 통전부 안가 같은데 들어가서 5년 동안 있었는데 아마 5년 동안 아마 그 사람이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아마 그렇게 해서 만나도 아무 불평 없이 그냥 장군님의 은덕에 다시 만났다는 그런 심정을 하게끔 하려고 5년 동안 돋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김정일이 이 두 사람을 납치한 지 5년이 돼서야 왜 납치를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는데 이제 최은희 씨 인터뷰와 김정일의 육성에서 그 이유가 잘 드러납니다. 영상 준비했거든요.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6개월 후에 초대를 받았어요. 앉았는데 우리 붙잡아간 이유, 우리가 필요로 한 이유 그런 걸 다 그때서 얘기를 해줬어요. 외국인 상점 가서 뭐 보면 조그만 거 녹음기도 있고 무슨 뭐 그걸 하나 사서 싱가포르 무슨 뭐 좀 비밀 얘기할 그런 거 있으면은 그거 켜놓고 그냥 갑자기 신감독이 그거를 준비해가지고 내 핸드폰에다가 넣어가지고 녹음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부모님 꼭 필요하니까 그 배워라. 내가 요구하는 대상을 내가 이렇게 집었단 말이야. 자기 말도 자기 대로 이렇게 무슨 가지고 이렇게 오는 정신이란 방법은 방법이야.
신감독을 그 과정은 뭐가 필요한가? 이거 찾아야겠어요. 오늘도 호텔 못 되었을까? 네, 김정일의 목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김정일이 그러니까 이 최은희 씨, 신상옥 씨를 납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했다면서요, 부원장님? 그러니까 대정보조사부나 대연락부 같은 부서에 임무를 줘서 왜냐하면 김정일이 후계자가 된 다음에 가장 공을 들인 게 영화예술 부분이거든요. 영화를 한 단계 발전시켜야 되겠는데 북한 사람들한테 암만 해도 그게 안 나오니까 남조선 사람들을 유명한 배우들을 감독을 데려다가 영화예술을 한 단계 발전시키자고 해서 치밀하게 준비해가지고 결국 홍콩에서 두 분을 납치하는 데 성공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정일이 그만큼 굉장히 영화를 좋아했던 영화광이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최은희 씨가 이 김정일에 대해서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15,000평 정도가 우리 한국 거를 한 100여 편 갖고 있고요. 이상하게요. 나중에 그 김정일이가 우리 영화를 거의 다 갖고 있었는데 김정일이도 우리 영화 상록소라는 작품을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작품을 자기네 영화인들의 교재로 쓰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최은희, 신상옥 부부가 북한에서 만들었던 영화 중에 최초의 영화도 있다면서요? 이게 어떤 겁니까? 네, 저희가 좀 화면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최초의 공상과학 영화라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괴수가 한 명 등장을 합니다. 그러네요. 불가사리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보시면은 이제 뭐 최초 공상과학 영화라고 해서 좀 볼 수 없었던 저런 식으로 좀 뭐 그래픽까지는 아니지만 좀 여러 가지 소품을 활용해서 처음 보는 장르의 영화를 만들었다 이런 것으로 좀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작품들 3년 동안 이제 신상옥 감독과 재회를 한 이후에 신상옥 최은희 부부가 다양한 작품들을 이제 제작을 북한에서 했었는데요. 뭐 아까 조금 전에 고영한 부원장께서 보셨다고 했던 사랑 내 사랑 같은 영화도 있고 뭐 탈출기, 소금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 특히 85년 작품인 소금 같은 경우에는 그 최은희 씨가 이 영화로 모스크바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았거든요. 그랬군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여배우가 해외에서 수상한 첫 사례라고 해서 상당히 유명한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부가 78년도에 북한에 납치가 됐고 86년 그러니까 그로부터 8년 후인 86년에 베를린 영화제에 참석한 뒤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미국 대사관으로 이제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이 탈출 과정이 그야말로 굉장히 극적이었다면서요, 부원장님? 그러니까 와서 신임을 받으면서 영화를 정말 열심히 찍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로케이션이라고 그러죠. 해외에서 영화를 찍겠다고 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제작비를 줍니다. 네. 그 제작비를 가지고 나가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미국 대사관에 그냥 순식간에 들어갔는데 순식간에 또 어디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북한에서 외무성하고 국가보위부 체포조가 나가서 돈 회수조하고 체포조가 나가서 했다가 결국은 보름 동안 있다가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네, 보름 동안 어쨌든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빈손으로 실패했군요. 아무 데도 없었고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결국은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김정일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굉장히 화가 났겠네요. 굉장히 화가 났고 외교부에 계속 전화가 왔고 네. 제 친구 하나가 독일어를 하는 친구라 또 비엔나에서 근무했던 친구라 그 체포조에 참여해서 갔다가 돌아온 거를 제가 복도에서 만나서 그 이야기 전모를 들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최은희 씨가요, 생전에 박정희 대통령하고도 굉장히 친분이 두터웠다고 하는데 최은희 씨가 실제로 본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청와대로 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보시고 작품 만들면 그거 다 됐느냐고 또 가지고 들어오라고 해서 보셨는데 대통령 관저에서 이제 영화 보는데 커다란 음접실 같은데 홀에 보다볼 그 영상기를 갖다 놓고요. 그냥 요즘에 나오는 스크린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거기서 그대로 영상하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한국에서 다 수용을 못해요. 현상을요. 그래서 일본 가서 해오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겨우겨우 임박해가지고 왔었는데 안 주무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네,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검열을 좀 심하게 해서 영화인들이 영화를 좀 만들 수 없는 환경을 좀 만들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최은희 씨의 어떤 기억에 의하면은 실제로 본인이 만든 영화를 보기 위해서 청와대 관저로 초청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조금 시간이 늦었지만 그 필름을 현상에서 올 때까지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일화까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최은희 씨의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